안녕하세요. 오늘은 미국 세금 신고서에서 중요한 서류죠. 스케줄 A, 이 세부 공제 항목 양식에 대해 빠르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. 네, 표준공제 대신 이걸 쓰는 게 나한테 더 유리할까? 이게 이제 핵심 질문인데요. 맞아요.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바로 알아보죠. 네, 여러분의 공제 가능한 항목들을 다 합쳐봤을 때 정부가 정해준 그 표준 공제액보다 크다. 이럴 때 이제 스케줄 A를 작성하게 되는 겁니다. 그럼 어떤 비용들이 해당될 수 있는지 그 주요 카테고리들 핵심만 좀 짚어주시죠. 네, 일단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의료비입니다. 아, 의료비요. 병원비나 뭐 치과 비용 이런 거 말씀이시죠? 근데 이게 그냥 쓴 돈을 다 적는 건 아니라고요? 맞습니다. 여기서 제일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.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조정 총소득, 그러니까 AGI라고 부르는 것에 7.5%를 넣는 금액, 그것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. 아, 7.5%요? 네, 그래서 사실 이게 상당히 큰 의료비를 쓰지 않았다면 많은 분들이 실제로 여기서 공제 혜택을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허들이 꽤 높네요. 보험으로 받은 돈은 당연히 빼야 하고요. 당연하죠. 보상받은 건 제외해야 합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요. 세금 낸 것도 공제가 된다고요? 네, 조정부나 혹은 뭐 카운티 같은 지방정부에 낸 세금인데요. 소득세 또는 판말세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공제받을 수 있고요. 아, 둘 다는 안 되고 하나만요? 네, 선택해야 합니다. 그리고 여기에 이제 부동산세 또 개인 재산세 같은 것도 포함될 수 있어요. 네네. 그런데 여기서 딱 결정적인 제한이 하나 걸려 있죠. 그 유명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? 네, 바로 그겁니다. 이 모든 주 및 지방세를 다 합쳐도 연간 최대 $10,000, 딱 $10,000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. 부부가 따로 신고하면 각각 $5,000고요. 맞습니다. 그래서 특히 세율 높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이 한도 때문에 좀 타격이 있을 수 있죠. 네, 그 솔트캡 $10,000 한도가 바로 이거군요. 이걸로 예전보다 공제 금액이 줄어든 분들이 많겠네요. 네, 분명히 그렇습니다. 자, 다음은 이자 비용으로 넘어가 볼까요? 이건 주로 주택담보대출 관련 이자입니다. 아, 집 살 때나 뭐 집 고칠 때 빌린 돈에 대한 이자. 이거죠. 네, 맞아요. 근데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그 빌린 돈이 꼭 집을 사거나 짓거나 혹은 뭐 크게 고치는 데 사용된 대출금에 대한 이자여야 한다는 겁니다. 그렇군요. 다른 용도로 쓴 거면 안 되고요. 그렇죠. 은행에서 보통 Form 1098이라는 서류를 보내주는데 거기에 적힌 이자 외에도요. 예를 들어 포인트라고 해서 미리 내는 이자 비용 같은 것도 해당될 수 있고요. 아, 포인트도요? 네. 그리고 투자 관련 이자도 특정 조건 아래에서는 공제가 가능합니다. 오, 집 관련해서 내는 이자가 크다면 이것도 중요한 공제 항목이 되겠네요. 다음 보니까 기부금 항목이 있네요. 네. 자선단체에 기부하신 현금이나 아니면 물품 같은 것들, 이게 해당되죠.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기록을 잘 보관하시는 겁니다. 영수증 같은 거요. 네. 특히 한 번에 $250 이상 기부하셨다면 반드시 그 기부처에서 발행한 서면 확인서가 있어야 하고요. 또 만약 $500 넘는 물품을 기부하셨다면 좀 더 상세한 정보랑 함께 폼 8233이라는 별도 양식을 작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기부금 영수증 정말 잘 챙겨야겠네요. 혹시 작년에 기부했는데 소득 때문에 다 공제 못 받은 게 있다면요. 올해로 넘길 수 있나요? 네, 가능합니다. 소득 대비 기부금 한도 같은 것 때문에 전년도에 공제 못 받은 기부금이 있다면 2월시켜서 올해 공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물론 관련 규정 확인은 필수고요. 네. 그 외에는 이제 조금 드문 경우인데 연방정부가 선포한 재난지역에서 입은 재산 손실이나 아니면 또 다른 특정 공제 항목들도 이 스케줄 A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제까지 얘기한 것들, 그러니까 의료비, 세금, 이자, 기부금, 또 뭐 기타 등등 이걸 다 합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거군요. 그렇습니다. 스케줄 A에 있는 모든 항목들의 공제 가능 금액을 싹 다 더해서 총 세부 공제액 이걸 계산하고요. 네. 이 금액이랑 여러분 각자에 적용되는 그 표준 공제액이랑 비교를 하는 거죠. 그래서 이 세부 공제액 합계가 더 크다. 그러면 보통은 스케줄 A를 써서 신고하는 게 유리합니다. 근데 아까 양식 보니까 라인 18의 표준 공제액보다 적더라도 세부 공제를 선택하면 체크하라는 칸이 있던데요. 이건 왜 있는 거죠? 아, 네. 그건 좀 특수한 경우인데요. 예를 들자면 주세금 신고할 때는 세부 공제가 더 유리해서 연방세 신고할 때도 일관성을 위해 그냥 세부 공제를 선택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.
그럴 때 체크하는 거죠. 아하, 그런 이유가 있군요. 네, 오늘 이렇게 스케줄 A 주요 항목들 쭉 훑어보니까요. 각 항목마다 조건이나 한도가 다르고 결국엔 내 표준 공제액이랑 비교하는 게 핵심이다. 이게 딱 보이네요. 맞습니다. 특히 그 의료비의 7.5% AGI 기준, 그리고 주지방세 $10,000 한도, 이런 주요 규정들은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. 네, 그렇죠. 세금 신고가 복잡해 보여도 이런 공제 항목들을 잘 알고 미리 준비하시면 분명히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네, 오늘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의 세금 신고 준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실 점을 던져드리고 싶은데요. 이렇게 세부 공제 항목들을 따져보는 과정이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것 말고요. 혹시 여러분의 전반적인 재정 상태를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하고 관리하는 데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? 이것도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